화학 1, 2단원, 수단원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평이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질 대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ATP의 분자 구조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포 호흡을 통하여 생성된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분야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때 생성되는 ATP의 특징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 대사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화학 반응을 말하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생물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작용으로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됩니다. 일단 물질 대사의 종류로는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동화작용이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작용이며 흡열 반응입니다. 예로는 광합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작용이며 발열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이 있습니다. 생물이 살아가려면 물질 대사를 해야 하므로 물질 대사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물질 대사의 특징을 보면은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고 효소에 의해 반응이 진행되므로 체온 범위의 온도에서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므로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금씩 방출됩니다. 다음으로는 세포호흡과 에너지입니다. 세포호흡이란 세포에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산화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ATP를 얻는 과정으로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화작용이고 포도당의 산화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약 60%는 열로 방출되어 체온 조절에 이용되고 나머지 40%는 ATP에 저장됩니다. 세포호흡과 연소의 차이를 보자면 세포호흡이랑 연소의 공통점부터 보면 산소가 필요하고 산화되면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고 같은 영양소가 사용되면 총 에너지 양은 방출되는 양은 똑같다가 공통점이고 차이점을 보면 세포호흡에서는 효소가 필요했고 연소에서는 필요가 없었고 반응 온도는 세포호흡이 낮고 연소는 높았습니다. 반응 장소는 세포호흡은 주로 세포 안,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났고 연소는 세포 밖, 주로 공기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반응 속도는 세포호흡이 연소보다 느리고 연소가 세포호흡보다 빨랐습니다. 에너지 방출은 세포호흡에서는 열과 ATP를 단계적으로 방출했고 연소에서는 열과 ATP를 한꺼번에 방출했습니다. 호흡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산소호흡입니다. 산소호흡이란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ATP 생성량이 많으며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무산소 호흡이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ATP 생성량이 적습니다. 주로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ATP란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며 에너지 전달 물질입니다. ATP의 구조는 아데노신, 아데닌 플러스 리보스에 3개의 인산이 결합된 화합물로 인산과 인산은 인산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산과 인산 사이에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있습니다. ATP가 가수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물질 합성, 근육 운동, 물질 수송 등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을 나는 두 가지 반응의 에너지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가에서는 물질 대사 중에서도 세포 호흡의 일부인 단백질의 분해 과정입니다. 그림 나는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의 반응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에서 반응 1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양이 작으므로 이화작용, 반응 2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양이 크므로 동화작용입니다. 따라서 가는 나의 반응 1에 해당하고요. 기억을 보면은 단백질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로 분해되고 있는데 세포는 이화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디귿을 보면 가와 같은 생명현상의 특성은 바이러스에서도 나타난다. 일단 바이러스에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그림은 사람이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ATP를 생성하고 이 ATP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그림을 보면은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최종 분해 산물이 CO2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H2O다 맞고요. 니은은 가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가 과정은 ATP에서 ADP 플러스 인산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이화작용이라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맞습니다. 이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끊기기 때문에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됩니다. 디귿을 보면 포도당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이때 포도당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 40%가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모두 저장된다가 아니어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의 일부와 물질 기억에서 디귿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이산화탄소, 산소, 포도당 중 하나이다. 일단 그림을 보면은 이 조직 세포에서의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으로 세포가 영양소를 분해해서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때 세포호흡에 필요한 이 기억은 산소이고 니은은 포도당, 디귿은 이산화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각 기관계에서 나오는 물질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 기억은 산소이다 맞고 니은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포도당에서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40%가 ATP에 저장되기 때문에 맞고 디귿은 호흡기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디귿이 CO2였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배출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과정 A를 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CO2, H2O, NH3로 바뀌고 있습니다. A에서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이화작용입니다. 여기가 고분자, 여기가 저분자입니다. 그리고 과정 B에서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동화작용입니다. 이 두 과정 속에서 둘 다 효소가 관여하고 있고 가에서는 일단 생명활동에 쓰이는 것은 ATP입니다. 그래서 열에너지가 아니라 ATP입니다. 디귿은 여기 써놓은 대로 A는 이화, B는 동화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림 가는 포도당이 열량에서 연소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는 포도당이 세포 호흡에 이용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가를 보면은 한꺼번에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반응으로 이건 연소라고 볼 수 있고 그림 나는 세포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효소 반응인 세포 호흡입니다. 세포 호흡은 연소랑 다르게 효소에 의해서 비교적 낮은 체온 범위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며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 문제를 풀면서 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을 나는 두 가지 반응의 에너지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가에서는 물질 대사 중에서도 세포 호흡의 일부인 단백질의 분해 과정입니다. 그림 나는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의 반응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에서 반응 1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량이 작으므로 이화작용, 반응 2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량이 크므로 동화작용입니다. 따라서 가는 나의 반응 1에 해당하고요. 기억을 보면은 단백질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로 분해되고 있는데 세포는 이화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디귿을 보면
가와 같은 생명현상의 특성은 바이러스에서도 나타난다. 일단 바이러스에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그림은 사람이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ATP를 생성하고 이 ATP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그림을 보면은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최종 분해 산물이 CO2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H2O다. 맞고요. 니은은 가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가 과정은 ATP에서 ADP 플러스 인산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이화작용이라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맞습니다. 이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끊기기 때문에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됩니다. 디귿을 보면 포도당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이때 포도당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 40%가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모두 저장된다가 아니어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의 일부와 물질 기억에서 디귿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이산화탄소, 산소, 포도당 중 하나이다. 일단 그림을 보면은 이 조직 세포에서의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으로 세포가 영양소를 분해해서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때 세포호흡에 필요한 이 기억은 산소이고 니은은 포도당, 디귿은 이산화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각 기관계에서 나오는 물질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 기억은 산소이다. 맞고 니은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포도당에서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40%가 ATP에 저장되기 때문에 맞고 디귿은 호흡기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디귿이 CO2였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배출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과정 A를 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CO2, H2O, NH3로 바뀌고 있습니다. A에서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이화작용입니다. 여기가 고분자, 여기가 저분자입니다. 그리고 과정 B에서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동화작용입니다. 이 두 과정 속에서 둘 다 효소가 관여하고 있고 가에서는 일단 생명활동에 쓰이는 것은 ATP입니다. 그래서 열에너지가 아니라 ATP입니다. 디귿은 여기 써놓은 대로 A는 이화, B는 동화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림 가는 포도당의 열량에서 연소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는 포도당의 세포 호흡에 이용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가를 보면 한꺼번에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반응으로 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세포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효소 반응인 세포 호흡입니다. 세포 호흡은 연소랑 다르게 효소에 의해서 비교적 낮은 체온 범위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며 조금씩 에너지가 방출되지만 포도당이 연소될 때와 세포 호흡에 사용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 가에 효소가 필요하다. 가가 아니라 나이고요.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포도당이 세포 호흡으로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 40%만이 ATP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은 가와 나에 모두 O2가 필요하다. 연소와 세포 호흡 모두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이용될 때 생성되는 최종 분해산물과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기억, 세포는 필요한 물질을 합성할 때 기억을 소비한다. 기억은 ATP죠. 그래서 ATP로 근육 운동에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지만 니은은 열 에너지입니다. 여기가 약 60%, 여기가 약 40%의 에너지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반응을 보면은 ADP와 무기인산이 결합한 ATP 반응인데 이때 작은 분자 물질이 큰 분자 물질로 합성될 때에는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필요한 물질을 합성할 때는 ATP를 소비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은 근육 운동에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니은은 열 에너지였는데요. 열 에너지는 근육 운동에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운동에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는 틀린 말입니다. 디귿, 기체 X와 Y는 분압 차이에 의해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확산된다. 기체 X는 세포 호흡에 반응하는 것들인데 이제 반응물이 포도당과 O2, 산소이고 생성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기체 XY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분압 차이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단원의 소단원 1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과 연관지어 각 기관계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화계의 소화와 흡수 과정, 호흡계의 분압 차이에 의한 기체 교환, 순환계의 혈액순환, 배설계의 배설 과정 중 각 물질의 농도와 양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영양소의 소화입니다.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작게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소화 과정이 있는데 녹말, 단백질, 지방의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녹말은 소화하게 되면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 산물이 배출됩니다. 영양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수용성 영양소, 두 번째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수용성은 소장 융털 돌기에 모세혈관에서 간문맥, 간정맥, 하대정맥,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돕니다. 그리고 지용성은 안주관, 림프관, 가슴관, 빗장 및 정맥, 상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설계에 관한 내용은 다음 소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흡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흡계는 세포 호흡을 위한 산소와 물질 대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기관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순환계인데 순환계는 호흡계를 통해서 유입된 산소를 조직으로 운반하고 조직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호흡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체의 교환과 운반을 살펴보면 호흡 운동은 들숨 시 산소가 폐로 들어가고 날숨 시 이산화탄소가 폐에서 나갑니다. 폐와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은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현상으로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을 보겠습니다. 산소의 운반은 대부분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순환계에 의해서 폐에서 조직세포로 운반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혈장을 통해 조직세포에서 폐까지 운반됩니다. 순환계를 통한 물질 운반을 보면 폐순환은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들어온 정맥혈이 폐를 거치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서 동맥혈이 되는 순환입니다. 체순환은 동맥혈이 온몸으로 나가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정맥혈이 되어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입니다. 이 그림에서 심장의 각 부위의 이름들과 동맥, 정맥 이름을 잘 구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입니다. 소화계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와 호흡계를 통해 흡수된 산소는 순환계에 의해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되어서 세포 호흡에 쓰입니다. 조직세포에서 세포 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로, 질소 노폐물은 배설계에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소화계인 가에서 세포 호흡에 필요한 영양소가 소화되어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호흡계인 나에서 산소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순환계인 다에서 영양소와 산소, 이산화탄소가 운반됩니다. 그리고 배설계인 나에서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개념 확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순환계는 흡수된 영양소를 여러 세포로 운반한다. 맞고 2번은 배설계에 관한 내용인데 참고로 신장이 아니라 간에서 요소로 전환됩니다. 3번 음식물이 소화되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소장에서 흡수된다. 맞고 호흡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난다. 맞고 조직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순환계에 의해서 호흡기로 운반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림은 소화기관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한번 A, B, C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은 A는 식도 다음에 있는 위이고 B는 위 다음에 있는 소장, C는 대장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보면 수분의 대부분은 C에서 흡수된다. C가 아니라 소장인 B에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C에서는 흡수되지 못한 수분이 다시 재흡수되는 부분입니다. A에서는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고 가 부분을 통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분비된다. 침샘에서는 이제 가 부분을 통해서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가 분해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아니라 녹말 탄수화물이고 나 부분이 막히면 탄수화물의 소화에 지장이 생긴다. 나 부분이 막히면 간에서 생성하는 쓸개즙이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의 소화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이고 다 부분이 막히면 지방이 잘 소화되지 않는다. 여기 다 부분이 막히면은 라이페이스가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의 소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소화기관의 구조와 소화 과정이 가장 주된 문제 요소였는데 이제 입에서는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로 탄수화물이 분해됩니다. 그리고 여기 간에서는 쓸개즙을 생성해서 쓸개에 저장하면서 여기 이자에서는 아밀레이스와 트립신, 라이페이스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기관마다 분비되는 물질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일단 가장 쉬운 여기 CO2가 나가고 O2가 들어오는 곳은 호흡기이고 바로 밑에 있는 오줌이 나가는 것은 이제 배설계, 다음 소단원에 있지만 여기가 배설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 그럼 남은 여기 하나가 영양소가 분해되는 소화기입니다. 그럼 기억을 보면은 가에서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일어난다. 일단 소화계에서 소화와 흡수 모두 일어나는 거 맞고 나는 호흡계이다. 맞고 가나다 모두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D가 또 맞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일단 혈액의 순환 경로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A, B, C, D, E, F를 모두 한번 채워보면은 일단 A는 간에서 나가고 있는 혈액, 즉 간 정맥이고 B는 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혈액이기 때문에 간 문맥이고 다음 그림에서 C는 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폐 동맥이고 D는 폐에서 나가는 혈액이기 때문에 폐 정맥이고 다음 그림은 E에서 콩팥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E에서는 콩팥 정맥이고 F는 콩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콩팥 동맥입니다. 포도당은 혈관 A에 녹말은 혈관 B에 포함되어 있다. 일단 녹말은 포도당으로 소화된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되어 이동하기 때문에 B와 A에 모두 포도당은 포함되어 있지만 녹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은 산소는 혈관 C보다 D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일단 폐에서 산소가 못의 혈관으로 이동하므로 산소는 혈관 C 폐동맥보다 D 폐정맥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요소는 혈관 E보다 F에 더 많다. 요소는 콩팥에서 여가 되는데 이거는 배설계라서 다음 소단원에 있지만 한번 풀어보면, 따라서 요소는 혈관 E 콩팥 정맥보다는 콩팥에서 여가 되기 때문에 동맥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가 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림 간은 정상인을 나는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긴 사람의 소화기관에서 3대 영양소는 탄단지겠죠? 이 탄단지 ABC가 소화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A를 보면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는 탄수화물이고, B는 위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므로 단백질이고, C는 나온 지방입니다. 기억을 보면은 A는 지방, C는 단백질에 해당한다. A는 탄수화물이었고 C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틀렸고, B는 효소와 항체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근데 B는 위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한 단백질이었고 단백질은 효소와 항체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 이저관이 막히면 나와 같은 이상이 나타난다. 이저관이 막히면 아밀레이스나 라이페이스, 트립신이 소장으로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소화관과 간으로 흐르는 혈액의 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그림의 A, B, C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A를 보면은 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간 정맥, 그리고 B는 간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간 동맥이고, C는 소화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간 문맥입니다. 간 동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간으로 산소와 지방이 이동하고, 간 문맥을 통해서는 소장에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가 이제 이동합니다. 이제 기억을 보면 지방은 간으로 공급된다. 지방은 일단 B, 간 동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간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맞고, 혈당량이 낮을 때 A를 통해 글리코젠이 이동한다. 혈당량이 낮을 때에는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소화를 통해서 녹말이 분해되어서 생성된 포도당은 이제 소장 융털의 못의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어 A, 간 정맥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래서 글리코젠이 아니라 포도당입니다. 디귿을 보면은 간 세포에 필요한 산소는 주로 B를 통해 공급된다. 간 세포의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는 주로 간 동맥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B, 간 동맥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 1 2단원의 소단원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